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진아입니다. 자랑스러운 거제의 아들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실력을 인정받고 홈타운의 닥터가 되기 위해 거제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석 원장님인데요. 바로 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삼성 정형외과 대표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석입니다. 네, 원장님을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근원적으로 아주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뭐죠? 네, 그 많고 많은 진료 과목 중에 왜 정형외과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정형외과가 소위 말해서 1등들이 가는 과인데요. 성적만 좋아서 갈 수 있는 과는 아니고 그 학년에서 가장 체력이 좋고 전반적으로 다 탁월해야지만 갈 수 있는 과입니다. 네, 듣다 보니까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이니까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정형외과는 신경외과나 만취통증의학과 다른 일반인들과 다르게 수련 과정에서 수많은 수술과 실제로 관절과 척수를 열어보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수술과 그리고 재활 과정 이런 것을 전인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과라는 점에서 다른 과와 확연하게 차이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련의 과정부터 아주 어렵게 시작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재활하면서 점점 나아지긴 했지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점점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회복 다 하고 나서도 완전히 다 낫지 않고요. 그런데다가 제가 워낙 운동을 좋아하니까 좀 나았는데 다시 운동에서 나빠지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의 확실한 성적과 또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정형외과를 선택하게 되신 거군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쳤던 허리가 재활해도 낫지 않고 점점 어떤 걸 해도 도저히 좋아지지 않아서 결국엔 수술하게 됐습니다. 수술 이후에 또 나빠져서 여러 번 수술을 반복했었고요. 그러면 다치고 또 나빠지고 재활을 하고 이런 반복을 하시면서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또 정형외과 전문 환자이셨던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 정형외과 의사들 중에서 환자 마음을 정말 잘 아는 의사는 저밖에 없을 거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의 입장에서 척추 수술을 위해서 수술대 위에 누워보기도 하셨고 또 환자를 위해서 늘 수술대 위에서 수술을 하기도 하셨던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덕분에 동료 의사들이나 다른 환자들이 질문을 많이 하곤 하더라고요. 저는 척추 수술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받아보기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수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가 좋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몸소 환자의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자와 가장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의사가 아무리 치료 경험이 많다고 해도 알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코 공감할 수 없는 그리고 느낄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아무리 수술이 완벽하게 됐다, 치료가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자만이 느끼는 그런 불편함과 통증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수술을 많이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수술을 많이 받아보기도 한 입장에서 환자는 본인 케이스 단 하나밖에 경험할 수 없고 또 의사는 수천 수만의 척추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후의 경과들을 알 수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의 서로 다른 눈높이에서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간극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척추 질환에서 이런 것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고요. 네, 원장님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데요. 이 타이밍에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그 부분은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수술을 안 하려고 8년 넘게 끌어보다가 결국에는 안 돼서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하고 결과가 좋지 않아서 여러 번 수술해본 입장에서 또 똑같은 환자를 의사 입장에서 치료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수술을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하게 있긴 있습니다. 아니 수천 번의 척추 수술 집도를 하신 원장님께서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의외의 결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감히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술과 재활을 반복하면서 수술뿐 아니라 재활과 그리고 비수술 치료, 운동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러다 보니 진료도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또 삼성서울병원에 있으면 아무래도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스포츠 스타들 그런 선수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진료하고 그리고 국가대표 팀닥터로서도 이렇게 많이 했던 경험은 단순히 수술, 비수술뿐 아니라
인체를 지성과 그리고 감성 그리고 인격을 갖춘 모든 전인적인 개체로 보면서 종합적으로 치료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치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최고의 병원이기 때문에 또 국내 최고의 운동선수들을 그곳에서 만나셨을 것 같고 국가대표 팀 닥터까지 하셨으면 운동을 좋아하는 원장님께는 아마 최고의 자리가 아니셨을까 싶은데요. 보람과 자부심도 대단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병원 개업 준비한다고 그런 팀닥터 자리를 거의 다 내려놨지만 격투기 단체 피너클 MMA 팀닥터 자리는 정말 그동안 정이 많이 들어서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너무 정이 많이 들어서 내려놓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운동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또 팀닥터에 더 애정이 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스포츠 대표팀 팀닥터까지 하셨던 분이 가능한 한 수술은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픈 환자들이 수술 없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 건가요? 머리 빼고 목부터 발끝까지 정말 수만 번의 수술을 했지만 골절을 제외하고는 수술 없이 나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래에서 100명의 환자가 오면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거는 2분에서 3분 정도가 되지 않아요. 와, 물론 수술 없이 낫는다면야 그보다 좋을 수가 없겠는데요. 제 주위에도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는 상황들을 많이 지켜봤거든요.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요? 2가지를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인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내가 필요할까요? 치료를 하다 보면 바로 반응이 오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오래된 만성화된 협착증이 갑자기 더 심해진다던가 이런 경우는 대표적인데요. 저도 척추 환자고 척추로 오래 고생해서 알지만 정말 이게 악화가 되면 정말 고통스럽고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대로 된 의사한테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제대로 치료를 받는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이나 비싼 시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술 없이 결국에는 나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충분한 인내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충분한 인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 그 부분이 와닿는데요. 충분한이라고 이렇게 느려서 말씀하시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또 좀 얼마나 힘들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죠. 뭐 힘들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강조드린 거고요. 환자분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십니다. 어디선 한의원에 침 맞으면 낫는다더라, 비싼 시술 받았는데 나았다더라. 저도 그런 시술 많이 해봤고 어린 시절에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0년, 20년 써야 되는 허리인데 바른 길로 가는 치료가 결국에는 환자한테 좋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내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단호하신지. 그럼 첫 번째 조건 인내 받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어떤 건가요? 환자의 노력이 두 번째입니다. 네, 인내와 노력. 어떤 노력을 좀 병행하면 좋을까요? 일단 정형외과 질환이 결국 3가지 원인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는 노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자세와 그리고 과사용. 마지막 3번째가 정말 중요한 건데요. 바로 체중입니다. 체중은 이 첫 번째와 2가지 요소에 불난데 기름 붓는 격입니다. 노화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매번 환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타고 계신 차가 주행거리가 한 50만 킬로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 탔을 때는 이 차가 쌩쌩 잘 나가고 잡소리도 안 나고 참 좋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수리를 하더라도 이 차를 새 차 그 시절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 몸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50만 킬로 탄 차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잘 정비해서 그럭저럭 타고 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소중하게 관리를 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는다면 50만 킬로, 100만 킬로 충분히 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해가 쉬운 표현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내 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또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베스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적당한 사용과 그리고 바른 자세, 그리고 체중, 정말 체중 조절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제가 치료 과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불난 집에 불 끄는 거라고 제가 비유를 해드립니다. 당장 집에 불이 났는데 이때 화재보험을 든다든지 소화기를 비치한다든지 그런 건 부적절하겠죠. 일단 불을 끄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그동안 몸을 어떻게 보면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어서 병원에 오시게 된 겁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의사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주사 치료라든지 충격파 치료, 약물 치료 이런 것들로 일단 급한 불을 먼저 끄는 거고요. 그러니까 급한 불을 일단 끄더라도 환자의 노력과 인내,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 체중 조절하고 올바른 자세로 바르게 사용하고 경험 많은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면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되는 게 수술을 받는다고 20대, 30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수술을 받아보기도 했고 수술을 수천 번을 하기도 해봤고 그리고 결국에는 해결이 안 돼서 재수술을 여러 번 해본 입장에서 통증에 대해서는 비슷합니다. 여전히 저도 몇 개월에 한 번씩 허리주사를 맞고 있고 그리고 수술을 하나 안 하나 통증에 대해서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술을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던 거기도 하고요. 네, 뭐 직접 사례자로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납득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근데 가능한 한 수술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꼭 수술을 해야 합니까? 네, 원칙은 비수술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7년을 끌고 나서 수술을 결국 했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이고 이렇게 될 걸 다 알았고 수술을 하더라도 통증이 좋아지지 않고 여러 번 손대야 될 거를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수술이 간단한 경우입니다. 절개 범위가 2cm나 3cm 이하에 단순하게 찢어졌다든지 그런 거는 몸의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너무 하지 않고 있으면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큰 수술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깨에서 회전근개가 70% 이상의 파열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릎에서 아예 통증으로 걷지를 못해서 근육이 빠져버린다든지 저처럼 척추에서는 아픈 것을 넘어서 마비가 진행해서 앞으로 예후가 발생한다든지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분마비가 진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고 부분마비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군요. 단순히 통증이 아니라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 환자가 앞으로 걷지 못하게 된다든지 혹은 팔을 아예 쓰지 못할 경우가 예상이 된다면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정말 수술밖에 답이 없는 경우에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거제 대우병원에 저희 선배가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를 하셨는데요. 그때 저희 선배 얘기를 들어보면 작은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될 거를 질질 끌고 있다가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했고 사실 호미로 막을 것을 그땐 두 기 다 터져서 정말 큰 수술로 번지는 경우를 많이 겪으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환자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 비수술로 된다 이런 판단은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판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다만 꼭 아셔야 되는 게 수술의 1차적인 목적은 증상이 개선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예후 개선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가만히 놔뒀을 때 더 나빠진다든지 앞으로 나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지체 없이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통증이나 지금 잠깐 불편하다 이런 것으로 수술을 생각하는 것은 소위 말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술의 1차 목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비나 영구적인 결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험 많은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비수술 치료를 충분하게 받고 나서 그때 수술에 대해서 고민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또 환자의 입장에서 정말 두루두루 잘 헤아려 주시는 우리 서울 삼성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석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은가 안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